화요일의 고정 코너 평화공감입니다. 박현도 서강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세계가 하여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 네. 때문에 뭐 에너지 자원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고 네.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 제재를 한 나라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이건 지금 다 중동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협조를 구하는 중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네, 조금 이제 뭐 안에 내용들은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를 간 것은 사실 사우디라는 국가를 방문을 했지만 네. 사우디만을 보고 간 건 아니에요. 아, 사우디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친미 국가들이 있죠. 페르시아만 지역의 아랍 산유국들을 GCC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종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을 해봤던 겁니다. 아, 원래 의도는 그거였습니까? 예, 이제 석유가 굉장히 부각이 되긴 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미국이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처음을 얘기했고요. 그동안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중국에만 집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랍 국가들이 불안해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안보 체제를 왜 만드느냐? 적이 바로 이란. 이란을 가장 무서워하니까요. 이 주변 국가들이. 그리고 가장 그 지역에서 위험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란에 맞서서 힘을 모아서 자체 공동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을 구성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끼웠거든요. 그러면 또 복잡해지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아랍 국가가 볼 때는 하여튼 속내 어떤지 모르지만 적대국, 뭐 적성국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반발을 한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란과 사이를 굳이 이렇게 싸우면서 가야 되겠느냐, 조금 유화 작전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대공 방위망 체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건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석유 좀 증산 좀 해라 사우디한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사우디가 미국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안 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우디도 미국이 예전같이 미국의 말을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지역 전체가 네. 2000년대 이후 특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이들이 미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져서 이제 미국이 명령을 해도 듣지는 않아요. 이제 오히려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저 아랍 국가들의 자신감이 커진 겁니까? 자신감이 커졌고 그만큼 미국의 힘이 빠진 거죠.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뭐 걸프전을 벌이거나 또는 뭐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 이런 미국은 아니다. 네, 지금. 더 이상 이제 그런 전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미국도 이제 중동에서 전쟁을 하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거는 이라크 또는 아프간에서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이라크에서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제 에너지 자립이 되니까 네. 100% 자립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가 8%밖에 안 돼요. 아, 그럼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씀하신 것처럼 8% 정도네요. 네, 8% 정도죠. 우리가 60%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8%밖에 안 됩니다. 네. 갈수록 더 줄어들 거고요. 그럼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갖는 관심은 여전히 이란입니까? 네, 이란을 어떻게 쓰든지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동 정책 중에 하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니까 보란 듯이 또 푸틴도 움직였죠. 푸틴도 이란으로 간 겁니다. 푸틴은 이란으로 갔어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간 거고, 그렇죠. 푸틴은 이란을 갔고. 네. 근데 러시아하고 이란은 사실 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어떤 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러시아한테 항상 당해왔어요.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영국이 이란을 분단을 하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사사건건
이란과 부딪혀서 이란이 항상 러시아한테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란이 러시아를 좋아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역사적 감정이나 국민 감정으로는 러시아는 적대국 같은 존재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란을 몰아붙이니까 네. 소위 말해서 내 마음 갈 곳이 없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네요.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라도 좀 친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 이란은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붙어가는 거고요. 러시아가 이란에 간 것은 이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뿐더러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가. 뭡니까? 드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많이 당했어요. 러시아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미국이 우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드론만 700대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드론이 터키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격용, 살상용 그렇죠. 드론. 네. 근데 거기에 러시아가 소속들이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나중에 벌충을 해서 싸우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드론이 부족한데 이란이 또 드론 기술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싸고. 네. 그래서 이제 이란한테 300대 정도를 받으려고 그 전부터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 가기 전에 미국이 그걸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란한테 너 지금 러시아한테 드론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러는데 이제 위성 사진으로는 그게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러한 제재 국면에서 이란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화살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 러시아는 속셈이 있죠. 이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려는 거죠. 뭐 세계 질서에서 또 외교 관계에서 누구나 다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보는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이란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이 중동에서 이러한 각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긴장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중동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아랍 국가들이 사실 아랍 국가는 이란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은 아랍 국가는 아니죠. 아랍 국가 아닙니다. 네, 다르니까. 글자는 아랍 알파벳을 쓰지만 네. 말이 완전히 달라요. 네, 페르시아어죠. 네. 그런데 이란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이란이 인구가 8,300에서 8,500만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체 방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랍 국가들은 석유는 많이 나는데 자체 방위가 안 돼요. 사우디가 인구가 얼마 정도? 사우디가 됩니까? 3,500만인데 외국인 빼면은 2,500만 정도 됩니다. 그 사우디 인구가 2,500만. 네. 근데 이란은 8,500만. 8,500만. 자국군으로 군대가 구성하고요. 사우디는 주로 용병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질적 차이도 있고 양적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공군력은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가 좋죠. 네. 최신 비행기로 깔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을 해야지만 이기잖아요. 네. 지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장비만 가지고 그렇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랍 국가들은 미국에서 좀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란과 아무튼 차가운 평화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외교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외교 관계도 복원하면서 대사도 다시 파견하고 그러한 지금 외교 재정상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쟁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럼요. 현재로서는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중동에 대한 관심이 늘 사실은 뭐 그 지역이 평화로우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거 말고 석유 자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한국에게는 또 아랍 지역이나 이쪽이 시장으로서의 크기도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나요? 그냥 우리는 관망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중동 최대의 교역국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란과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요. 네. 현재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그렇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대금도 안 주고 있다면 대금도 우리가 안 주고 있고 노력도 그동안 안 해왔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제 협력을 계속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 이전을 잘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어도 독일제, 뭐 미국제 하면은 그 브랜드, 나라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우리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그 나라께 더 좋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거기는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해주니까 한국제도 브랜드 가치가 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많이 올라왔지만 독일제보다 네, 독일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에서 아직 우리는 많이 올라오지 않죠. 근데 한국은 기술을 이전해 주니까 좋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의 장점이긴 한데 우리가 얼만큼 기술 이전을 해주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도 사실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는 기술 이전은 좋은데 저 상대편 국가에서 우리를 홀라당 벗겨 먹으려고 그런다라는 그런 말도 해요. 네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면서 이쪽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와 무역 관계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항상 이제 아킬레스건은 이란이죠. 이란도 우리가 많이 물건을 팔고 뭐 교육할 수 있는 나라인데 현재 뭐 미국이 제재를 풀기 전에는 꼼짝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박 교수님 최근에 그쪽 지역에 다녀오셨죠? 네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번에는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요. 네. 분위기들은 비슷합니다. 그 대놓고 뭐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대체적으로 좀 중국과 이쪽 지역들이 관계가 많아요. 중국이 무역을 잘 해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중동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무역을 한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투자를 한다니까 뭐 싫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미국은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사람들이 그러죠. 미국은 왜 싫냐? 뭐를 주면서 잔소리가 많다 이거예요. 네. 인권해라, 민주주의해라. 그런데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럴 말할 계제도 아닐 것 같고요, 중국은. 네, 네. 또 하나 이스라엘 문제는 중동에서 여전히 화약고 같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스라엘 건국이 48년이니까 기정사실화된 뭐 끝난 문제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참 가슴 아픈 문제인데 네.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은 정정이 위험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위험합니다. 네. 왜냐면은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인구가 1,000만인데 네. 아랍에미레이트 시민은 100만밖에 안 돼요. 900만은 외국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주 노동자 이렇게 오신 분들로 그렇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5일 달러를 가지고. 네,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면 아랍에미리트 사람은 그 이민국에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 외에는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식당 가서 보든 어디서 보든. 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손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아랍 대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대의를 얘기했고 국민들이 2,500만이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정권 넘어가요. 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바깥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우디가 정권이 넘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반란이 왕정이죠. 그렇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죠. 반란 같은 네. 형식으로 이런 혁명 뭐 이런 그렇죠. 거요? 무슬림의 네. 대의를 저버린 왕을 가만둘 수 없다고 국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항상 걱정이 됐던 거고 미국이 항상 걱정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리비아가 69년에 까다피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왕정들이 그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항상 사우디를 그렇게 두렵게 봐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걸 대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정권의 안정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국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빈살만 왕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실제로 인권 침해를 비롯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는 다른 아랍 국가의 눈은 역시 국가 이기주의랄까 뭐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그 수많은 돈을 다 밀어줬는데 네. 도대체 팔레스타인 그 지도층들이 뭘 했냐라는 분노도 있어요. 옛날에 피에로 네, 아라파트 한물을 의장이 도와줬는데 뭐,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 배신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란이란 문제가 너무 커요. 네. 안보 문제에서 팔레스타인보다. 그래서 이란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뒷천으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이란이 더 현실적인 두려운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을 싫어하고 아랍도 이란을 싫어하니까 둘이 손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한 거죠. 네, 그거는 미국이 유도한 거고. 미국이 유도했고 그다음에 네. 그 국가들도 필요성을 느꼈고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에 지금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들어서진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한 발을 놓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거는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네. 거거든요. 바레인의 외교 정책은 사우디의 외교 정책과 같아요. 네. 바레인은 너무 소국이기 때문에. 반 걸음 정도 걸친 건데 그렇죠. 앞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는지 또 미국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우디는 지금 이 미국이 미국보다도 여러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카드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면서 국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석유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 하나에만 몰빵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들 같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새겨야 될 것도 많고요. 또 실제로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청취자들께서 뭐 우리 박 교수님이 변우민 탤런트 닮았다, 뭐 고정으로 해달라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고정 출연하고 계십니다. 탤런트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청취자들은 못 보시니까 아니 지금 방송 끝내야 돼서요. 하여튼 박 교수님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